안녕하세요. 양원석의 복지생각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신개념 노인복지관 관련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개념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면 여러 제반 조건, 특히 평가, 운영 지침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능 재설정을 하려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가? 기획 운영하는 부분이 바뀌어야 되고, 두 번째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는 노인복지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은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을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율성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이 자율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을 지금 서울연구원의 여러 보고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율성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려면 40여 년 된 획일적인 운영 지침을 지금 개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밑에 보면요. 새로 건립할 노인복지관의 기능 변화를 위해서는 전제 조건으로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제도 개선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노인복지관의 지침들은 어떻게 작동했는가? 노인복지관 운영 지침을 최대 지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완전히 최소한의 지침으로 보고 지역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그동안 노인복지관의 운영 지침이 있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하면은 그냥 최소 정도로 우리 적용할 것인가 하는 개념으로 생각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전적으로 다 반영해야 되는 마치 최대 지침으로 생각하면서 복지관들이 운영됐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하니까 가능한 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침에 얼마나 맞게 운영하는가가 목적이 되어버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지침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지침으로 보고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욕구조사를 필수로 하되 노인복지관 설립 기획 단계부터 건물을 만들 때부터 아예 운영 주체의 자율성들을 최대한 담아주는 것으로 가자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가? 지역 특성화, 지역 활성화 기능이 가능하도록 평가 기준도 서울시 특성에 맞게 개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노인복지관의 평가 지침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노인복지관의 평가 지침을 어느 정도 최소화로 적용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평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평가 지표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 별도의 평가 기준을 조정하거나 일정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아예 자체 평가 지표를 개발해버리는 방식으로 가자라고 제안하는 거고요. 그런데 평가 지표가 신규 노인복지관 운영을 형식적인 틀에 맞추려는 시도는 피해야 한다. 즉 평가 지표가 오히려 사업의 내용을 규정해버리는, 제약해버리는 이런 방식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신개념 노인복지관을 만들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구조적인 평가에 대한 내용들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제가 예측하기에는 지금 서울은 서울형 평가라는 이름으로 전국 단위 평가에서 벗어나서 하고 있는 상태이니까 신개념 노인복지관에 맞는 평가 지표를 서울형 평가에 담는 방식으로 서울은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그렇게 보면 이제 현장에서도 서울형 평가 지표를 만들 때에는 가능하면 각 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이나 운영 규정 같은 것들을 최소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좀 더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근거가 지금 서울연구원의 연구보고서로 있으니까 평가의 지표 수준을 최소 수준으로 낮추는데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후에는 뭐 일부 서비스 유료화하면 좋겠다.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브랜드화 해서 협력적 거버넌스 등을 구축하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서 좀 더 구조적인 부분을 다루었던 평가, 운영 지침 간의 상관성, 이것이 어떻게 민간복지기관의 운영을 비자율적으로 규정화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서울연구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그리고 서울연구원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표명해 주었으니 서울시도 이후에 신개념 노인복지관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신개념 노인복지관 내용은 단지 노인복지관에 한정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큰 흐름의 맥락으로 보면 복지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머물지 않고 지역사회를 약자, 당사자에게 친화적인 곳으로 바꾸는 곳으로서 복지관의 정체성이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새로운 사업들을 막 늘리는 방식보다는 기존 사업의 내용을 재정의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곳으로 의미를 담아내고 지역사회 주민이 주체가 되도록 하는 쪽으로 사업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도 운영 지침과 평가들을 개선해야 되는 필요성들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흐름은 노인복지관에 한정된 내용은 아니니까요. 각 복지기관에서도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는가 이제 궁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요즘 사회복지가 많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계속 뒤쫓아가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원석의 복지생각이었습니다.